2월 23일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된 시위는 페트로그라드 시 전체로 확산되었다. 수비대에 의한 발포로 수백 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병사들은 시민들에 대한 발포가 시작되자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페트로그라드 수비대 병사들이 시위에 합류하자 수도의 장군들은 시위 진압을 포기했다. 니콜라이 2세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3월 2일, 황제는 퇴위 성명서에 서명했다. 페트로그라드 수비대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2월 혁명은 성공하였다. 시위대들이 의회가 있는 타브리다 궁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군중들은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민주국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시위대가 의회로 밀려들기 시작하자 급히 의원들이 모였다. 27일 오후 의원들은 의회 임시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의원들은 타브리다 궁을 어지럽게 점거한 병사와 노동자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의원들은 군중들이 구체제의 관료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변에 대한 위험마저 느끼고 있었다. 의원들은 시위대로 가득한 타브리다 궁 안에서 혁명 상황에 무기력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타브리다 궁에 몰려든 시위대를 통제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페트로그라드의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몰려든 노동자와 병사들에게 대표를 선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1905년 당시의 혁명의 경험을 되살려 소비에트를 결성하였다. 사회혁명당과 맨셰비키 등의 온건 사회주의자들이 소비에트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 소비에트라는 것은 보통 한글로는 평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가하고 심의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비에트의 기원은 1905년에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노동자들 사이에서 파업이 일어나는데 그 파업을 지도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표들을 뽑아서 모임을 꾸렸던 것이죠.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인 소비에트는 1905년 혁명이 실패하면서 일단 사라졌다가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이 페트로그라드에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거리의 정부로서 일반 러시아인들 사이에 매우 권위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셰비키나 맨셰비키를 비롯한 다양한 혁명 정파들은 이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소비에트에 파견되는 대표는 작업장이나 병영의 동료들이 직접 선출하였다. 이 때문에 소비에트는 구성원의 의견이 비교적 잘 반영될 수 있었다. 아래로부터 조직된 소비에트는 일종의 자치기구인 동시에 대의기구였다. Soldiers and the workers elected representatives from the factories, from the barracks, and these representatives were directly accountable to the people who elected them. And so this idea of the Soviet became associated with ideas of direct democracy, an alternative to parliamentary style democracy, which is indirect. 혁명 후 페트로그라드의 거리는 시위대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노동자와 병사들이 철도, 통신, 병영 등 주요 기관을 장악하였다. 권력은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의 수중에 있었다. 그러나
소비에트를 지도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직접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러시아에서는 단지 부르주아 혁명이 시작됐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Нынешняя революция буржуаз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крепко удерживать власть. Нельзя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социалистам проникнуть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а передать полностью все достижения революции буржуазии тоже не дело. Это революция, буржуазная революция. И если социалисты хотят удержать власть в своих руках, это то же самое, что замарать свою честь. Наша цель – контроль и надзор над властью. 또 사회주의자들은 만일 자신들이 갑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할 경우 초래될 저항에 대해 우려했다. They were afraid of civil war. They were afraid that if they tried to form a government, this would alienate the middle class, they would alienate the generals. So the socialists are afraid that if they try to take power, they represent much too radical a transfer of power. And this will provoke the generals now to try to actually do something.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의회 의원들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주로 지주, 자본가, 중간계급 출신인 의원들이야말로 이제 막 시작된 부르주아 혁명을 주도해 나갈 계급이었다. 그러나 막상 소비에트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권력을 접수하라는 통고를 받자 의원들은 고민에 빠졌다. Это восстание или не восстание? Никакое это не восстание. Как подобает верным царевым приверженцам, просто надо взять власть в свои руки. Если мы не возьмем власть, она перейдет в руки тех, кто вырвался из цехов. В таком случае мы берем власть в свои руки. 결국 의원들은 권력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 의원들과 사회주의자들과의 타협에 의해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타브리다궁의 좌측에는 임시정부, 우측에는 소비에트가 자리를 잡았다. 소위 이중 권력이었다. 변호사 출신인 키렌스키가 사회주의자로서는 유일하게 임시정부의 법무장관으로 입각했다. 2월 혁명이 성공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병사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 있었다.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황제가 폐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황제가 물러났는데도 또다시 참호해서 계속 썩어야 한다면 자유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월 혁명이 일어나자 과거의 원한 때문에 부대마다 장교에 대한 항명, 심지어는 장교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빈발했다. 병사들은 장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Сколько можно ходить взад-вперед? Нет, ну ты скажи, ну ради чего мы совершали эту революцию? Чтобы опять посадить на свою голову все это множество офицеров. Нам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солдатский комитет. Правильно. Тогда власть будет у нас. 병사들은 소비에트 지도부에게 병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을 요구하였다. 일반 명령 제1호였다. 병사들은 일반 명령 제1호를 통해 병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장교들에게 대항했다. 군대 명령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Приказ номер 1 все как бы несколько иначе обусловливал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порядку дисциплины, существующей в армии. Отменялось чинопочитание, признавалось верховенство
полковых, дивизионных, солдатских комитетов, солдатских советов над мнением офицеров русской армии. Мне думается, что приказ номер 1 был приказом, который разрушал и без того очень хрупкое положение в русской армии. 대자본가 출신으로 임시정부의 전쟁부 장관으로 입각한 쿠치코프는 이렇게 한탄하였다. 슬프게도 임시정부에게는 진짜 권력이 없다. 군대, 철도, 우편, 전신 등은 소비에트 수중에 있다. 임시정부는 소비에트가 허용할 때까지만 존재할 수 있다. 이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혁명 후 대중의 욕구는 분출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를, 농민들은 토지의 무상분배를, 그리고 병사들은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신생 러시아의 지도자들 앞에는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중요한 개혁 과제를 재헌의회 소집 이후로 마냥 미루어 놓았다. (2월) 혁명이 성공하자 망명지에 있던 혁명가들이 하나 둘 러시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레닌도 독일 당국의 협조하에 봉인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쥐리히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레닌은 혁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He started to wonder beforehand whether he would live until the next revolutionary crisis. And then a few weeks later, the monarchy was gone. It was history. And Lenin was in Switzerland. He had to get back to Russia fast to make the revolution that he now wanted to make. (4월 3일) 저녁, 핀란드역에 레닌이 도착했다. 돌아오는 봉인 열차 안에서 그는 새로운 혁명을 위한 구상을 다듬고 있었다. 레닌은 도착하자마자 크세신스카야 저택에 새로 자리 잡은 볼셰비키 당사로 갔다. 레닌은 의례적인 환영 절차를 생략하고 소위 4월 태제라고 불린 자신의 구상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Мы прошли первый этап революции. И сейчас настал час перейти ко второму этапу. Республика, которая провозглашена февральской революцией, это не наша республика. Больше того скажу. Война, которую развязала эта республика, это не наша война. Нам не нужно, понимаете, либ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Нам не нужна буржуазная демократия. Кроме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крестьян и солдат, нам больше не нужно ника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мы утвердим, мы заставим диктатуру пролетариата работать на нас. А все эти либеральны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буржуазные штучки мы откинем прочь. Потому что на нас лежит огромная миссия. Мы должны начать всемирную международную революцию. They were thunderstruck. I think the April thesis was described variously by other socialists and even by other Bolsheviks as crazy anarchist ramblings.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2월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순서였다. 그런데 레닌이 갑자기 나타나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The bourgeois revolution is finished. We've had that. It's over. We've now got to move towards socialism because the First World War has created a revolutionary crisis across Europe and international revolution is now on the cards. 레닌은 1차 대전이 유럽 각국의 혁명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시작되면
혁명이 국경을 넘어서 독일, 영국, 프랑스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이미 트로츠키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말이었다. 트로츠키는 유럽 혁명 없이 러시아 단독의 사회주의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1차 대전이 유럽을 대격변으로 몰아넣자 두 혁명가는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여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The Bolsheviks suddenly said that Russia could desirably acquire a socialist dictatorship, not in years ahead, but now, as quickly as possible, and that would change the whole of European and world politics in a few hours, days, or weeks. They really believed that a new era in the history of mankind was about to dawn. 레닌은 임시정부가 지주와 자본가의 특권을 옹호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임시정부를 거부하고 대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또한 레닌은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대신 병사들의 총구를 국내의 지주와 자본가에게 돌릴 것을 요구하였다. 처음에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던 레닌의 4월 토지는 5월달이 되면서 차차 볼셰비키 당원들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했다. 볼셰비키 당원들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그리고 전쟁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1917년)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많은 공장주들이 직장 폐쇄를 단행하면서 실업자가 늘어났다. 10배로 늘어난 화폐량 때문에 화폐 가치는 폭락했다. 빵 배급을 기다리는 줄은 끝없이 늘어났다. 농민들은 지주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다. (6월에) 접어들자 임시정부는 독일에 대한 대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6월 대공세는 수십만 병사들의 희생을 초래하며 대참패로 끝이 났다. 6월 대공세는 임시정부의 가장 중대한 실책이었다. 탈영병이 속출하고 군대는 거의 와해 지경에 이르렀다. The Russian army was prepared to defend if it was attacked, but most Russian soldiers were not happy having to attack because in the First World War to attack was almost suicidal. 6월 대공세가 실패로 끝나자 전쟁을 중단하라는 볼셰비키의 선동은 더욱 효과적으로 병사들을 파고들었다. 볼셰비키에 대한 지지는 점점 늘어났다. 토지, 평화, 빵이라는 볼셰비키의 구호는 각각 농민, 병사, 노동자 등 대중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The workers were being laid off work. The peasants were getting insufficient money for their products. The soldiers were very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sent to the front and dying on the front in the First World War. So there was a huge amount of discontent which was boiling up. 7월 초 임시정부는 수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혁명적 성향의 페트로그라드 기관총 연대를 전선으로 내보내려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병사들은 즉각 무장 시위를 시작하였다. (7월 3일) 오후 기관총 연대는 푸틸로프 공장으로 몰려갔다. 병사들은 노동자들에게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른바 7월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무장 시위대는 도심으로 진출하였다. 넵스키 대로와 사도바야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부군의 저격이 시작되었다.
볼셰비키 당의 정책은 무장봉기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위대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시위대에 끌려갔다. 시위대들은 볼셰비키 당사로 몰려가 무장봉기를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레닌은 7월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시위대들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But it wasn't yet at the point that across the country the Bolsheviks would have been able to sustain their own party and government if they had seized power. Perhaps they could have seized power then, but they would probably not have been able to sustain that power. So Lenin waited until the moment was more congenial for a seizure of power. 결국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무장봉기는 지리멸렬하게 끝났다. 시위대가 해산되자마자 2월 혁명 후 움츠리고 있던 우파들이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7월 4일 거리의 한 우파 신문에는 레닌이 독일에 매수되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됐다. 독일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는 레닌에게 치명적인 내용이었다. 즉각 레닌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다. 볼셰비키의 기관지 프라브다의 발행이 금지되고 인쇄소는 폐쇄됐다. 트로츠키 등 주요 볼셰비키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됐다. 레닌은 지노비에프와 함께 가까스로 페트로그라드 인근의 라즐리프로 피신했다. 레닌에게는 20만 루블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 8월이 되자 다시 레닌은 수염을 깎고 노동자로 위장하여 핀란드로 은신처를 옮겼다. 이 시기 레닌은 유명한 국가와 혁명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8월) 임시정부 청사는 겨울 궁전에 있었다. 과거 황제의 도서관은 내각 집무실로 사용됐다. 7월 사태의 여파로 2차 연립정부가 구성되고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내각에 참여하였다. 새로운 수상은 케렌스키였다. 7월 사태를 겪으면서 케렌스키는 극좌파에 의한 쿠데타를 매우 우려하였다. 때문에 그는 정부에 충성하는 군대를 수도에 진주시켜 전국을 안정시키려 했다. 케렌스키는 코르닐로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의 군대를 수도로 이동시키기로 하였다. 7월 사태는 혁명으로 인해 밀려나 있던 우파들이 다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코르닐로프는 곧 우파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케렌스키는 뒤늦게 코르닐로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И эти войска были двинуты, но в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Керенский засомневался, он полагал, что Корнилов интригует и против него лично. 케렌스키는 즉각 코르닐로프를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코르닐로프는 이를 무시하고 진격하였다. 코르닐로프를 저지할 수 있는 군대는 수도에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케렌스키는 노동자들에게 수도를 방어해 줄 것을 호소했다. 코르닐로프의 반혁명 군대가 수도로 진군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노동자들이 방어에 나섰다. 비보르크의 노동자 저기대들은 볼셰비키 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노동자들은 진격하는 코르닐로프의 군대를 찾아가서 이들을 설득하였다. 쿠데타는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48시간 만에 좌절되었다. 코르닐로프는 체포되고 우파들은 반혁명 세력으로 낙인 찍혀 완전히 몰락하였다. Not only has the right suffered defeat through Kornilov's ineptitude, so has Kerensky, because the Soviets, the left and the masses believe that Kerensky was working with Kornilov and had only broken with him at the last minute. So the political situation is that the right has collapsed, Kerensky has lost all credibility in the population, so that there's a great power vacuum. 코르닐로프 쿠데타와 반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볼셰비키들은 재기했다. 볼셰비키가 지도하는 노동자 적유대들은 반혁명군을 저지하였다. 따라서 볼셰비키들만이 스스로 유일한 혁명의 수호자라고 자처할 수 있었다. 우파들의 쿠데타는 역설적으로 좌파를 복귀시키는 역할을 했다. 7월 사태 이후 감옥에 갇혀있던 볼셰비키들은 모두 풀려났다. 케렌스키는 나중에 이렇게 수뢰하였다. 만일 코르닐로프 쿠데타가 없었다면 볼셰비키 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코르닐로프 사태 이후에도 레닌은 여전히 핀란드에 은신하고 있었다. 9월 말이 되자 레닌은 당 중앙위원회에 봉기를 촉구하는 편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볼셰비키 당 중앙위원회는 레닌의 편지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레닌은 비밀리에 페트로그라드로 잠입했다. 10월 10일 카르포프가 31번지 한 볼셰비키 여성 당원의 아파트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2명의 중앙위원들이 모였다. (7월) 사태 당시 당 조직이 와해되는 경험을 하면서 당 중앙위원회는 봉기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С начала сентября существует некоторое безразличие к намеченному восстанию. Энтузиазм маск революции охладел, и чувствуется явное разочарование. Народ устал от слов и от принятия всяческих решений. Революционная ситуация назрела. И мы сейчас должны просто обсудить техн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проведения восстания. Владимир Ильич, мы сейчас очень сильны, и вс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в нашу пользу. Нам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поднимать восстание. Да поймите, скор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выборы, и вследствие этих выборов мы станем мощ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лой. Нет,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Пришел шанс захватить власть. И наша задач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свергнуть Време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установить советскую власть. 결국 투표가 실시되었다. 레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봉기는 10대 2로 결정되었다. Kamenev and Zinoviev remain reluctant because they remember the July days, because in July the left, not led by the party, but the left in general, the soldiers and sailors, had tried to seize power and it was a disaster. 카메네프와 지노비에프는 한 신문을 통해 봉기 계획을 대놓고 비판하였다. 이 때문에 봉기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꼴이 되었다. 레닌은 경로했다. (10월) 페트로그라드 거리에는 봉기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볼셰비키들이 봉기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소비에트의 온건 사회주의자들은 케렌스키에게 이제라도 독일과의 평화협상 그리고 토지개혁 실시를 권유했다. 그러나
케렌스키는 이를 듣지 않고 볼셰비키와의 대결을 고집하였다. 케렌스키는 페트로그라드의 혁명적 부대들이 봉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전선으로 내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10월 16일 수비대 연대들은 케렌스키의 이동 명령을 거부하고 페트로그라드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타브리다궁에 있던 소비에트는 귀족 여학생을 가르치던 스몰리 학교로 옮겨왔다. 9월 달에 볼셰비키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에서 다수파가 되어 있었다. 트로츠키는 소비에트의 의장이었다. 트로츠키는 10월 25일에 열릴 제2차 소비에트 대회에 맞추어 봉기를 일으킬 생각이었다. 소비에트 내에 군사혁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군사혁명위 의장 트로츠키는 페트로그라드 수비대 병사들에게 허가 없이 병력을 이동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Trotsky, in advance of the 25th of October, had gradually ensured that the troops guarding important installations and important buildings would not oppose the takeover by the Bolsheviks. They were not necessarily Bolshevik supporters, but they would not fight the Bolsheviks. (10월) 페트로그라드는 임시정부의 케렌스키와 소비에트의 트로츠키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Гранаты мы сохранили, дайте юнкеров выбить. Мы готовы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Помогите мне, товарищ. 10월 23일 케렌스키가 볼셰비키 신문의 인쇄소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트로츠키는 즉각 반격을 취했다. 트로츠키는 편집국과 인쇄소에 일개 중대를 보냈다. 이어서 명령 1호를 발하였다. 1917년 10월 24일 드디어 볼셰비키의 봉기가 시작되었다. 10월 24일 저녁과 25일 사이의 밤에 적유대 노동자들과 볼셰비키 병사들은 궁전으로 향하는 다리를 봉쇄하였다. 이어서 빠른 속도로 전화국과 우체국, 국립은행 등의 주요 기관을 점령했다. 밤 사이에 겨울 궁전을 제외한 주요 기관들이 대부분 점령되었다. 저항은 거의 없었다. 페트로그라드의 수비대가 20만 명이 넘었던 반면에 봉기에 동원된 병력은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지나지 않았다. 페트로그라드 시민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마린스키 극장의 공연도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25일) 아침 페트로그라드 시민에게 혁명의 성공을 알리는 포고령이 시가지 전체에 나붙기 시작했다. When the Bolsheviks wanted to seize power, which was done very much as a conspiracy, but one with a lot of popular sympathy for it, where you seize the post office and you seize the telegraph and you seize various key points within Petrograd, as St. Petersburg was known, Moscow and other cities, the Red Guards could play a key role. But again, this is the Bolsheviks sort of reorganizing
using what was a spontaneous form of what might be described as worker democracy in the name of a planned and organized revolution, an insurrection. 혁명이 성공한 10월 25일 밤, 스몰리에서 전 러시아 제2차 소비에트 대회가 열렸다. 온건 사회주의자들은 볼셰비키의 봉기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소비에트 대회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Мы с вами вместе должны избежать кровопролития. Мы с вами должны мирным путем разрешить эту сложившуюся ситуацию. 대회장에서 마르토프는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애쓰고 있었다. 이때 트로츠키가 등장했다. Наше восстание победило. Но что же мы говорим себе сейчас? Давайте откажемся от этой победы. Давайте мириться и идти на компромисс. Но с кем мириться? С кем идти на компромисс? С так называемыми социалистами, меньшевиками, перепуганными социал-демократами. История не удерживает их. Вы хотите идти? Идите. Вы исчезнете в истории, как мусор. 전날 밤에 스몰리에 도착해 있던 렌닌은 멘셰비키 등 다른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퇴장하자 내심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이들과 결코 권력을 공유할 생각이 없었다. 레닌은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겨울 궁전에 대한 공격을 재촉하였다. 겨울 궁전에 대한 공격에서 에이젠슈테인 영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극적인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겨울 궁전을 지키는 부대는 소수의 사관학교 생도들과 여성대대뿐이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임시정부 강요들이 체포되었다. 케렌스키는 그날 아침 이미 혼자서 겨울 궁전을 탈출한 후였다. 10월 26일 새벽, 겨울 궁전의 작은 식당에서 임시정부는 종말을 맞았다. А самая главная причина сравнительной легкости победы большевиков – никто не хотел умирать за Керенского. Понимаете? У большевиков была поддержка, но еще важнее т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ыло совершенно изолировано. Никто его ни левые, ни правые не хотели поддерживать. Оно находилось фактически в вакууме. Рабочая и крестьянская революция,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оторой все время говорили большевики, свершилась. Мы теперь приступаем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орядка. Революция 24-25 октября открыла эру социальных революций. Рабочее движение во имя мира и социализма победит и выполнит свое назначение. 레닌은 각종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맨 먼저 즉각적인 전쟁의 중단을 선언하는 평화에 대한 포고령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토지에 관한 포고령이 발표되었다. 포고령의 내용은 토지를 농민에게 준다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원래 볼셰비키의 강령이 아니었다. 볼셰비키는 토지를 국유화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사회혁명당의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볼셰비키는 이를 그대로 차용했다. Bolshevik policy was that land should be nationalized, that it should be taken over by the whole country and the community. But that was not mentioned in the land decree. It was only officially mentioned 2 years later. So Lenin wanted to give the impression that he was in favour of handing land to the peasants, when in actual fact they didn't want to do this. But the peasants were taking it. It was a very realistic thing for Lenin to do. It might not be a very honourable thing for him to do in a sense, but it was very realistic and very important to him coming to power. 10월 26일, 볼셰비키 정권이 수립되었다.
볼셰비키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장관 대신 인민위원이라는 호칭을 썼다. 내각은 인민위원회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레닌은 수상격인 인민위원회의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1917년 11월) 볼셰비키들은 이미 권력을 잡은 상태였지만 임시정부 때부터 예정돼 있던 재헌의회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재헌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 사회혁명당과 맨셰비키가 합쳐서 65%의 지지를 얻었다. 이에 반해 볼셰비키당은 22%의 지지에 그쳤다. 1918년 1월 18일 타브리다궁에서 재헌의회가 소집되었으나 볼셰비키들은 선거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Владимир Ильич Ленин оценил учред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так. Он сказал: тяжелый, скучный, нудный день провел я сегодня в изящных помещениях Таврического дворца, который видом своим отличается так же, как буржуазный парламент отличается от рабочего нашего органа. 볼셰비키들은 부르주아 국가의 의회 제도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재헌의회는 곧 볼셰비키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이로써 러시아에서 의회 제도가 부활하는데 다시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 볼셰비키는 이 밑으로부터의 자치기관인 이 소비에트가 이른바 허구적인 부르주아 민주제도인 의회제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생 소비에트 정권은 말하자면 이 조직을 자신의 통치구조의 토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 국가의 의회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권력이 수립되었음을 선언했다. 그것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노동자, 병사를 대변한다는 소위 소비에트 권력이었다. Что такое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сущность этой новой власти, которой не хотят или не могут понять еще в большинстве стран? Сущность ее, привлекающая к себе рабочих каждой страны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прежде государством управляли так или иначе богатые или капиталисты, а теперь первый раз управляют государством, притом в массовом числе как раз те классы, которых капитализм угнетал.